사이다 무비튼. 유아기에 나는 방치된 아이였다. 3살 때는 혼자 공원에 놀러 나갔던 기억도 있다.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잠깐 친구가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괴롭힘을 당했었다. 어릴 때는 내가 왜 괴롭힘을 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때 나는 선을 잘 지키지 못하고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는 아이였던 것 같다. 부모님이 폭력을 휘두르시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인 결핍이 있었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의사소통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직장도 간단한 작업만 할 수 있는 일밖에 하지 못했고 중졸로 취업해 밑바닥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성인이 된 다음 달, 엄마가 보험증서를 가지고 따라오라며 위협했던 적이 있었다. 빚 상환을 위한 일이란 걸 알게 된 나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집에 가져다 주는데 왜 빚 갚을 돈이 없는 거야?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 문제는 양보 못해! 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엄마는 발끈하며 부모가 힘들다는데 도와주지도 않는 자식은 이 집에 필요 없으니까 나가! 라면서 집에서 쫓아냈다. 집에서 쫓겨난 후 보름 동안은 일로 알게 된 몇 안 되는 친구의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찾은 끝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는 파견 직원이 되었고 거주 지역도 옮기게 되었다. 집에 머물게 해준 친구에게는 그동안 일해서 번 돈을 모아 한 번 더 사례의 명목으로 괜찮은 스시집에서 밥을 사주었고 이에 친구는 기뻐하며 힘내! 라며 격려해 주었다. 파견 직원이 된 후에는 오로지 일만 했다. 의사소통이 서툴러 자신을 잘 표현하진 못했지만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경우도 많았다. 다행히 좋은 직장 동료들을 만나 회사 생활이 즐거웠다. 한 번은 직장 동료가 취미로 하고 있는 게임에 초대해 준 적이 있었다. 온라인 게임이었다. 게임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직장 동료가 잘 리드해 준 덕분에 금방 익힐 수 있었다. 스스로의 모습을 반영시킨 게임 캐릭터에게 서포트 계열의 직업을 갖게 해 필사적으로 스킬 활용을 익히게 만들었다. 그 결과 게임 속에서 귀중한 대접을 받는 일이 많아졌고 고맙다는 말도 많이 듣게 되었다. 게임 속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컴퓨터 앞에서 혼자 울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게임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질 기회가 생겼다. 의사소통이 서툰 내가 참석해도 될까 싶어 조용히 있었는데 당신도 참석하는 거죠? 와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기뻐서 참석하겠다고 했다. 게임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세대와 성별이 다양했다. 나는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서툴렀지만 게임 속에서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기도 했고 상대방이 먼저 이것저것 물어봐 주어서 처음 참석한 술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술자리에 초대받는 일이 많아졌고 나는 조금씩 나다움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모임에서 만난 한 남자에게 고백을 받았다. 그 남자는 나에게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어 라고 했다. 의사소통이 서툰 내가 설마 고백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고 그런 내 모습에 남자가 천천히 대답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며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해주었다. 그 후 그와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다. 교제 초반에 난 의사소통이 서툴다는 것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성장 과정을 그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할지 불안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러고는 그럼 앞으로는 꼭 행복해야겠다 라고 말하며 내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다. 생각지도 못한 그의 반응에 나는 기쁜 마음과 안도감에 울고 말았다. 그와 사귀면서 나는 내가 감정과 표정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놀랐다. 그 앞에서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귄 지 2년째 되던 해에 그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아 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다. 우리 부모님과 달리 아주 따뜻한 분들이셔서 굉장히 놀랐다. 그리고 나는 그의 부모님께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에는 너무 긴장돼 심장이 어떻게 되어버리는 줄 알았다. 어쩌면 결혼을 반대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걱정과 달리 그의 부모님은 우리 집은 아들밖에 없어서 항상 딸이 있었으면 했어요
우리 집 딸이 되어줘요. 라며 웃는 얼굴로 환영해 주셨다. 너무나도 상냥한 표정과 말투에 나는 긴장이 탁 풀려버렸고 내 두 뺨에는 눈물이 흘렀다. 그와의 결혼을 정식으로 허락받은 후 부모님께 결혼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망설이던 그때 할머니가 전화로 엄마의 입원 소식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난 그에게 얘기했고 당장 찾아뵈야지 라는 그의 말에 급하게 고향으로 돌아가 엄마가 입원한 병실을 찾아갔다. 엄마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었다. 나를 방치하고 집에서 내쫓았던 엄마가 쓰러져 누워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마주하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에 휩싸였다. 그런 나에게 할머니는 와줘서 고맙다 라고 하셨다. 할머니께 결혼 소식을 말씀드렸더니 그렇구나. 행복하렴. 네 엄마의 잘못을 네가 짊어질 필요는 없단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네 엄마의 마지막은 내가 지킬 테니 넌 돌아가렴. 이라고 하셨다. 할머니의 말에 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내가 고향에 내려간 다음 날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 시간이 흘러 작은 아버지를 통해 말년에 엄마가 나에게 냉정하게 대했던 일들과 집에서 내쫓았던 일을 후회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방치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특별히 원망 같은 건 없었다. 작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만약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엄마에게 연락을 했었더라면 서로를 이해하고 엄마를 보내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다. 엄마의 장례식은 가족들끼리만 조촐하게 치렀고 나는 조용히 남편 곁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그런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나는 남편에게 할머니와 작은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라고 말했다. 엄마가 떠나고 1년 후 나는 그와 결혼했다. 그의 부모님과도 잘 지냈다. 난 두 분을 친부모님이라고 생각했고 두 분도 나를 아주 예뻐해 주셨다. 그리고 결혼 1년 후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기가 생겨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께 방치되었었던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불안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내 마음을 남편과 시부모님께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와 시부모님은 불안해하는 나에게 부족해도 괜찮아. 누구나 처음 부모가 될 때는 불안한 거란다. 라며 위로해 주셨다. 첫 임신에 불안해하는 나를 위해 남편은 형님을 소개해 주었고 형님은 나의 대화 상대가 되어 주었다. 형님은 이미 2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상냥한 분이다. 조금씩 배가 불러오는 동안에 나는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부부의 응원을 받으며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예정일에 맞춰 출산했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남편과 목소리가 닮았구나 라고 문득 생각했다. 처음으로 수유하던 날 아기가 내 손가락을 꼭 잡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우리 아기는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기분을 절대로 느끼지 않게 할 거야. 최선을 다해 사랑해 줄 거야. 그런 의미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병원에 와주셨고 귀여운 손주를 낳아줘서 정말 고맙다 아가 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도 한 번 더 저를 딸로 받아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 아이가 곧 6살이 된다. 짱구는 못 말려 만화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상냥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다. 친부모님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남편과 직장 동료, 시부모님, 그리고 아이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의사소통에 서툴러 표정도 감정도 없었던 내가 지금은 여러 사람들의 다정함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반항기조차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